근데 중도 민심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네. 원래 없던 외연 확장, 중도 포섭을 안 하던 것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나마 예상됐던 이 정도 수순으로 가면 그래도 뭐 한 3월 달쯤에는 이 정도로 보폭을 넓히고 4월 달쯤 되면은 운동장에 여기까지 쓰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한 것 같아 보였던 중도에서 좀 밀어내고 뭐 그런 전략이 보는데 이번건 완전히 수비를 웅크러드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완전히 운동장에 이제 3분의 1도 안 쓸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어서 그러니까 선거를 운동장 축구 운동장 하는 그런 전체의 그 판으로 본다면 이거는 장도영 대표가 잘했냐 잘못했냐를 다른 거 말고 딱 선거 전략만 놓고 봐서는 이건 제가 볼 때 모든 선거 전문가를 다 붙잡고 어느 진영에 있는 선거 전문가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번 장도영 대표의 발언이 지방선거 불과 4개월 앞으로 다가오 4개월도 안 남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저는 100명한테 물어보면 한 95명은 당연히 도움이 안 되고 마이너스죠 라고 답할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서 지금 뭐 사실 계속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근데 전 이렇게 되면 다음 주쯤 나오는 저 여론조사 지지율은 이번 주 주말에 여론조사 하게 될 건데 월요일 날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월요일 발표하겠죠. 그게 좀 어떤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갤럽하고 리얼미터 보면은 갤럽은 전화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사람 직접 해요. 다 전화지만 사람 직접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고 리얼미터는 이제 기계가 ARS 방식입니다. 근데 보통 되게 얘기하는 들어보면은 ARS 방식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한대요. 상대방이 사람이 나오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뭐 정치적 성향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후보자의 생각이든가 이런 거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꺼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대세인 사람 대세를 좀 다른 사람들이 응답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당연히 응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 사람들이 응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갤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2배 정도 나는 거. 그게 이제 전화로 실제 사람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고 리얼미터가 하는 방식은 ARS 방식인데 이걸로 하면요. 기계니까 사람이 자기 솔직한 심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3주 전에는 오차 범위 내에서 붙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좀 벌어져가지고 그것도 벌어졌지만 그래도 한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월요일 거 한번 보시죠. 저 이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이야 아마 오늘 내일 막 리얼미터 갤럽 둘 다 할 것 같은데 월요일에서 갤럽과 리얼미터가 둘 다 똑같이 여전히 뭐 낮은 갤럽처럼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장도영 대표 이번 메시지가 좀 패착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지 아니하고 갤럽은 여전히 낮은데 리얼미터는 그대로거나 아니면 좀 좁혀진 그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뜻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민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포착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보시죠. 자, 철강파로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방송하는 진행자와 제작진 그리고 출연자는 죄가 없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저희 진짜 죄가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험난한 시기에 다음날 아침에 이런 뭐 기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와중에 오늘 방송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제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며칠 전 그 설 연휴에 저 방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떨어진 2024년 8월의 주간조선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해서 봤는데 그때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대립 이런 걸 커버 스토리로 다룬 기사를 읽는데 정말 이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엄이 있기 전이었던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가 한 대표하고 뭐 대통령하고 싸운다 어쩐다 그래도 그때가 그래도 그나마 화양 연화였지. 지금은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이 계엄과 탄핵의 이 정말 그 쓰나미를 맞고 나서 다들 온몸이 지금 뭐 물에 젖은 새양주 같은 그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이 2년 전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좀 전에 여기 차 세우고 주차장에서 여기 들어오기 싫었어요? 차에서 나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그냥 없어져 버릴까? 오늘 그냥 차 돌려가지고 강원도 갈까 어디? 그러니까 미안해요. 눈물 흘리지 말아요. 추천해? 그 생각했다니까. 그래도 되게 잘하고 계신가 봐요. 왜냐면 김민수 대변인 최고랑 똑같은 말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요? 네, 그 벗어남이 없으시니까 괜찮고요. 김민수 최고위원 우리가 좀 알지만 김민수 최고위원보다 그래도 이준우 대변인이 조금 더 좀 부드러운 편이시죠 김민수. 왜 그렇게 진짜 도망가고 싶으셨어요?
아 그럴 때는 그냥 출연자 바꿔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저희 셋이 어떻게든 해볼 수도 아니요, 있는데. 그리고 제가 아직 애가 어려가지고 그럼요. 네. 열심히 뛰어야죠 또. 어머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 잡지를 2024년 잡지를 보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였고 윤석열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가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기분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왜 영화 보면은 디스토피아 이런 데 나오잖아요. 핵 터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라 뭐 네, 구름이 네. 다 과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갇혀 사는 거야 벙커에 애가. 엄마 이 잡지에 보니까 태양이 있고 사슴이 있고 근데 그때는 우리가 햇빛이 있네. 얘들아. 초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 그랬는데 지금 또 핵폭탄 이 구름이 있으면 야 초미세먼지 때문에 괴롭다 했던 시절이 얼마나 그립냐 그 생각이 정말 생각해 진짜. 나도 너무 힘들어. 행복한 정말.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누군가를 증오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비난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아요 눌러주셔야죠. 저희가 사실상 오늘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볼 수 있는 짚어볼 수 있는 수는 거의 다 둔 것 같아요. 그죠? 뭐 또 있나요? 또 있다. 귀 막고 계셔도 괜찮아요. 힘드시면. 제가 국민의힘을 오랫동안 취재하면서 느꼈던 거는 지지율 17%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17% 찍으면 그때는 뭐 대통령도 뭔가를 해야 되고 당도 뭔가를 해야 되고 당대표가 내려가든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17 다음에는 하락세를 타고 15 가고 그러면 10%대 초반이라고 언론이 쓰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그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 내려가면 끝이야. 17 내려가면 끝이야.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는데 지금 20 약간 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17을 찍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전 딱. 월요일 나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근데 흔들림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일단 월요일 조사에는 이거 오늘 들어가겠다. 오늘 들어가죠. 들어가죠. 오늘 그 장동혁 대표 메시지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할 겁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당이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볼 만한 여론조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건 근데 이제는 다른 길로 갈 수 없지 않아요? 또 그런 것 절연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윤석열을 버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안 저는 될 것 그래서 아까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네요. 것처럼 어쩌면 지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광역의회는 안 나가려고 그런다면서요. 광역의회는 소선거구라 한 사람만 되니까 차라리 심지어 서울시 의원이 구의원으로 낮춰서 가겠다. 왜냐하면 기초의회 의원은 나중에 가를 받으면 거기 이제 약간 중선거구처럼 뭐 둘 이렇게 되니까 거기는 어떻게 당선될 수가 있는데 서울시 의원 무슨 경기도 의원 이런 광역단체의 광역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말 안 나가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지금 있을 정도로 그거는 왜냐면 현장을 뛰어보는 일선을 뛰어보는 후보자들이 제일 잘하는데 야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정말 근데 이게 오늘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패착이라는 쪽으로 정말 지금 실핏줄처럼 전국에서 삐고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생각을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 이렇게 가는 거는 저는 반댈세 이렇게는 선거 못하겠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난 터져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지도부가 휘청일 수도 있죠. 사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정적 고단수만 정치를 잘 아는 게 아니라 결국은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모이느냐인데 굉장히 단순해요. 옆에서 보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이 기자회견은 꽤 임팩이 클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좀 꽤 이해가 안 클 것 가는 게 서문시장에 가가지고 설 전에 그 항공샷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항공샷 말고 근접 사진 1층에서 서로 찍은 건 봤는데 사인이 없고 와이드샷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2층 그 찍는 자리겠거든요. 기자들이 가면 시장 끝에서 저 끝을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찍는데 그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CCTV 샷이 공개가 됐는데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설 전인데. 그래서 장 대표가 뭔가 되게 그래도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하겠구나, 변화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이제 나오는 저희가 사실 저게 설에 정말 이슈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동혁 대표가 정말 보수의 정말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을 갔는데 그 전에 갔던 어떤 당 대표급이나 어떤 대선 후보급에 비해서 사람이 덜 모였다. 그건 방금 보신 저걸로도 딱 눈에 보이는 건데 무슨 뜻이겠느냐.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 보수의 심장에서도 네. 별로 환영을 못 받고 있다는 방증이지 않냐?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예,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통합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기대감에서 아니 이제 이런 말까지 들더라고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제명은 거둬들일 수 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 가진 않을 것이다. 어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관계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